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수목해충학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해충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충의 구조, 그 다음에 해충의 기본 분류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목의 이제 강론들, 해충의 강론들까지 이제 해서 쭉 외워야 되는데, 이제 해충이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강론에서 너무 많은 해충의 종류도 이제 예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충의 구조나 해충의 이제 내분부 계통들 이런 것들 다 외우려면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강론, 그러니까 해충을 분류해서 그 강론들을 외울 때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좋다 이런 걸 좀 설명드릴 건데, 우선 보면은 이제 그 공부해 가면서 이제 좀 조금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방류들은 어떤 특징이 나방류 중에서도 이제 자나방류, 그다음에 제주 나방류, 이런 나방류도 각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인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생활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뭐가 다르냐면 월동태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 입벌류들, 그다음 뭐 응애류들, 그다음 깍지벌레들, 진딧물들, 그다음에 뭐 하늘소류들, 이런 것들에서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의 그 일반적인 행태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행태들이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특이하게 몇 가지는 좀 다른 월동태를 갖는다든지 다른 식혜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흡주배충이고, 흡주배충은 어떤 겁니까? 그런 분비물, 그 배설물을 남김으로 해서 우리가 그름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딧물 중에는 특히나 이제 충형을 형성하는 종류들은 어떻게 해요? 기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간 기주들. 이렇게 해서 특징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 특징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그 중에 좀 특이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고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기도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린 해충은 어떤 거냐? 사철나무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발생하면 우리가 잎 전체를 식혜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 연 1회 발생하고 알로 활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네 가지 나방류고, 하나는 우리가 선녀벌레는 우리가 노린재류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노린재류 중에서 주로 우리가 선녀벌레 같은 경우,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방류 중에서도 되게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알로 활동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로 활동하는 게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보면 노랑털 알락나방인데, 보면 우리가 노랑털 알락나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철나무에 주로 큰 피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동일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고, 그 다음에 검은색,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뭡니까? 배에 노란색 긴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털 알락나방이에요. 그리고 연 1회 발생하는데 알로 월동을 주로 합니다. 어디서? 가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식혜를 하게 되고 오래 이제 번데기가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노랑털 알락나방입니다. 노랑털 알락나방은 사철나무에 큰 피해를 끼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 1회 발생하고 알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표시된 거를 이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개는. 그다음에 유충이 거미줄을 토해서 그 잎을 묶고 그 속에서 잎을 식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잎을 묶고 식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식엽성이라는 얘기죠. 식엽성이라는 거고, 이 파리나 우리가 버짐나무 같은 방패벌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주성이니까 일단 거기서 제외가 되겠죠. 보면 우리가 얘는 우리가 유충과 성충이 동시에 잎을 가해하는데 거미줄을 토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우리가 회양목 명나방, 회양목의 대표적인 해충이죠. 회양목 명나방은 잎을 묶어서 우리가 식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 1, 2에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충으로 월동하죠. 유충으로 월동하는데 우리가 거미줄을 터해서 잎을 묶고 그 안에서 식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목 맥락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닌 것부터 먼저 골라내면 됩니다. 아닌 것부터. 일단 흡축성 아니고요. 잎벌레류는 우리가 잎을 묶지 않죠. 잎을 묶지 않고 집단으로 우리 가해하는 것은 오리나무 잎벌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군소유충입니다. 군소유충. 군소유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 흰불나방. 얘네들도 모여서 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흰불나방에 외우면 뭘 외워야 돼요? 연 2에 발생한다. 뭘로 월동한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나방류들은 주로 뭘로 월동해? 유충으로 월동하는데 번데기나 알로 월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워야 되겠죠.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1화기 때. 1화기 때는 하얀색 날개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2화기 때는 점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얀색입니다. 그런 특징들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흰불나방은 연 2에 발생하고 번데기로 월동한다. 1화기에는 검은 점이 있고 2화기 때는 없다. 2화기 때 피해가 더 극심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흰불나방에 대한 특징이겠죠. 자, 천막벌레나방이 되겠습니다. 천막벌레나방은 연 1에 발생하고 알로 월동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방류들은 유충으로 월동하는데 알로 월동한다. 그럼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천박을 치고 집단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대나무 쐐기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은 연 2에 발생하고 전용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번데기 아닙니다. 번데기 아니고요. 유충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충과 우리가 번데기 중간 상태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유충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용 아니면 유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은 우리가 전용 그다음에 유충으로 월동을 하게 되고요. 집단 가해하는 거죠. 자, 이게 뭐 특징적이죠. 얘는 알로, 얘는 번데기로, 얘는 전용으로.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애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참나무 제주나방, 꼬마들 버들 제주나방 보면은 제주나방 붙은 애들 뭐예요? 지금 번데기죠. 얘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방류들은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데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로 월동해요. 그다음에 천막벌레나방은 알로 월동을 해요. 그다음에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은 전용으로 월동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제주나방류들은 번데기로 월동하는구나. 땅 속에서. 그렇죠. 그럼 제주나방류들은 주로 번데기로 월동한다. 주로 땅 속에서 월동하는데 그 중에 아닌 게 있다면 그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밤나무혹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밤나무혹벌은 우리가 어떤 게 틀렸냐면 연 1에 발생하고 눈의 조직에서 유충으로 월동한다. 그 다음에 충형은 탈출 후에 에치로 화산에서 말라 죽고 신초가 자라지 못하고 개화결실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흑갈색이고 더듬이는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동화 내에 충방을 형성하며 맹하기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충이 그러니까 새로운 겨울 눈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알에서 부화를 해서 유충으로 월동을 하죠. 유충으로 월동하는데 아직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충형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면 그 충형은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유충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해야 그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충형이 점점 커지게 되면 벌레 혹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